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인사부의 정경봉 과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리은행으로 115번째 초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왜 105번째인지 아는 분 계세요? 설립된 2015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우리은행은 189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올해로 11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정통은행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채용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채용 공고 진행 중이고 이번 주 수요일 6시까지 마감인 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예년보다 조금 일정은 빨라졌어요.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도 9월 초부터 지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9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마감이 되면 서류 진행이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당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시 시기도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서류 전형에서는 기본적 자질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점, IT, 기타 외국어 경향들을 보겠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 부분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스펙 초월라는 테마로 이번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학 자격증이라든가 금융 관련 자격증을 입력하는 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끝나면 1차 면접이 있겠죠.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이고 저희 안성인 연수원에서 하루 종일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세부 면접 항목들은 좀 유동성은 있지만 다양하게 그룹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고요. 본점에서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강검진 거쳐서 최종 합격이 되시면 아마 11월 중순 하순부터 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사령장 수여식이 있고 그때부터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좀 일정이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요강이에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는 오픈 채용이고요. 열린 채용이고 스펙 초월 채용이고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총 4개 섹터로 지역 연구자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보면 대전, 충청, 강원하고 그게 하나 묶음이고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이렇게 4가지 섹터가 지역 연구자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을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디가 더 경쟁률이 높아요? 저희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수요일 날 마감이잖아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수요일 오후에 지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가 나와봐야만 알아서 그리고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은 우대사항입니다. 우대사항 중에 IT 관련 전공자 또는 IT 프로그래밍 언어, C++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하게 프로그램 언어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IT 관련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제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저희가 그 스펙추얼 채용의 일환으로서 영어 점수도 안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만 우리 은행이 지금 최근에 해외 네트워크 진출한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동남아 쪽에 뭐 인도네시아, 뭐 버마, 뭐 이런 데 베트남 이런 데 있고요. 러시아, 포르투갈, 브라질에 점포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우리 은행이 해외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좀 특수한 언어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런 인원들을 해외 인력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특별히 좀 우대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한국사 자격증하고요,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헌혈 몇 번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그거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1899년에 처음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민족 정통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그러한 그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그리고 사회 공헌을 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우리은행하고 잘 어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대사항으로 좀 넣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서 접수는 내일 수요일 6시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합격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8일 예정인데요. 최대한 맞추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면은 서류 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 전형 일정은 또 개별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뭐 제출 서류들이 있고요.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출 서류는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1차 그 면접 하는 날 그날 당일날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준비 너무 일찍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각 전형별로 그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말씀드리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느 부분은 우리은행에 좀 특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느 기업이나 은행의 금융기관에 지원하시더라도 조금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은 자료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캠퍼스 리크루팅 많이 하시는데 많은 정보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생생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은 다른 기업들이든 다 참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은 정보도 정보지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의 인상이나 그 다음에 그 회사 문화 이런 거를 아무튼 최대한 파악해보겠다, 그런 거를 일단 목표로 잡고 가시고,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정말로 나랑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 가능하면 참석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서류 전형이 되겠죠. 서류 전형은 가장 그 경쟁률이 높은 건데 뭐 100대 1은 훌쩍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어렵겠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항목하고 주관적 항목이 있는데, 객관적 항목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학교 전공, 졸업 연도, 연령, 학점, 기타 외국어, 사회봉사 등 빠진 거가 많이 있죠. 영어, 뭐 그다음에 금융관련 자격증, 이런 거는 객관적 항목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항목인 자소서 항목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이 어려워요. 그렇죠. 1번 요구하는 양도 많고 질문도 조금 다른 데랑 다르고, 어디 뭐 다른 애랑 가서 비교해 보라고 하고 좀 귀찮은 것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그 스펙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가 스펙을 안 보면 뭘 보고서는 이제 그 지원자들을 평가를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좀 자소서가 조금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졌어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점, IT 전공, 기타 외국어, 사회봉사, 헌혈 이런 거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하나로 걸리면은 다 걸러지고 하나가 자격이 안 되면은 바로 거기서 탈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인사부 담당자들이 다 그 전체적인 그 지원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항목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실 때 뭐 한두 가지 정도에서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뭐 위축이 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여기서 한두 가지에서 내가 좀 약점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세요. 자, 포인트 하나 둘 셋인데 포인트 하나, 우리은행 본점 건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은행의 관심이에요. 관심도 우리 그 자소서 항목에도 보면은 우리은행이랑 다른 은행이랑 이제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 뭐 강점, 아니면 단점 이런 거 넣은 게 있는데 진짜로 우리은행에 관심이 있고 또 은행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느냐 그런 것들을 관심도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좀 시간은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꼭 우리은행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을 가든 다른 업종의 회사를 가든 그냥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가야겠다. 지원 동기를 적었는데 지원 동기란에 그 회사 칭찬만 해요. 그게 동기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왜 나랑 잘 맞는지 내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왜 생각하는지를 적어야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고 포인트 2 포인트 1, 2가 합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혼자 하시기보다는 같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보도 나누고 토론도 하면서 같이 준비하시라는 거죠. 뭐 기업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혼자 일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동료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습하고 면접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과정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해서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드시든 해서 같이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컴퓨터가 얼어버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면접인데요. 면접의 뜻이 얼굴을 마주 대함이란 뜻이죠. 그래서 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이상의 지원자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이러한 면접이라는 전형이 들어가는데 기업은 면접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과정이고 반대로 지원자는 그 기업 인사 담당자 아니면 면접 담당자들에게 본인을 사과라 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기업이 나를 구매하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본인을 어떻게 어필할 건지. 근데 그 어필하는 방법은 좀 그 업종에 따라서 회사 문화에 따라서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 또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거나 그리고 같은 옆에서 면접 보는 다른 지원자들을 말을 막 끊고 뭐 본인 얘기만 막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건지 그 수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거는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리에 가셔서 그 직원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감이 잡히실 거다
그래서 캠리에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접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다. 일단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같은 지원자가 하는 말도 잘 듣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혼자 뜬금없는 얘기 하면은 감점 위험이 될 수 있겠죠.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면접의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 주도권이라는 게 결국 그 면접관들한테 당당하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그 수동적으로 질문에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면접관하고 피면접자의 쌍방향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그 이제 면접관들이 좋은 인상과 기억을 가질 수 있겠다. 자기소개도 너무 그 막 외운 티가 나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성장 과정 뭐 이런 것만 나열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신체 언어, 아이 컨택트, 그다음에 표정 언어나 제스처도 자연스럽게 해야 이제 그 면접관이 이 지원자한테 친숙하게 느끼고 또 이 지원자에 대해서 좀 이해했구나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면접에서 하는 저희가 했었던 다양한 면접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심층 인성 면접인데 면접관 3명하고 그다음에 지원자 1명이 그 3대1로 그 인성 관련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세일즈 면접을 봤을 때도 있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뭐 사과를 팔아봐라, 나한테 가위를 팔아봐라, 뭐 이런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면접이에요. PT 면접은 다양한 주제를 줘요. 한 10몇 개의 주제를 주고 알아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응시자가 주제도 고르고 준비가 됐으면은 순서 없이 준비된 사수는 먼저 가서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PT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5대5로 이렇게 찬반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그 찬반을 결정하는 것부터 평가가 시작이 되는 거야. 5대5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접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최근에 했던 면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고요. 다음은 면접 성공 비법인데요. 동료 발표 주목하라고 했었죠. 경청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도 남들이 얘기해도 계속 평가받고 있는 거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료 지원자한테 서로 협조하고 좋은 면접 분위기 연출하는 게 우리 은행에는 일단은 도움이 된다. 다른 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종 면접은 임원 면접이고 조별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전통적인 인성 면접 형태 임원분들이 그 조직생활 30년 하시면서 느낀 그 독심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은행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핵심 가치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길러내는 게 우리 은행의 HR의 미션입니다. 최고의 금융 전문가는 무엇이냐? 자,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열정과 도정 정신을 보유하고 시장 변화를 주도하며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겸비하였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고객 지향적인 인재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저희 인사부 그 담당자들이 여러분들 평가할 테니까 이런 대전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형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최근 그 9월 11일 날 한경의 에세이를 보시면 저희 그 이순우 행장님께서 사람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100년 수인이다. 사람 한번 뽑으면은 열매를 100년 동안 거둘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실력은 은행에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뭐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 자세가 좋으면은 고객이 자신한테 계속 찾아준다. 그리고 고객을 계속 만나다 보면 실력은 차츰 키워지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 같은 거 안 보고 자세를 보는데 두 가지를 본인은 보시겠다. 하나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그 진심이 담긴 웃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경의 9월 11일자 그 에세이에 쓰셨으니까 그게 뭐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